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전생했던 이 슬라임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나오는 리무루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리무루가 기살대 당조가 된 뒤 무한열차에가 하연인 엠무를 처치하고 상현삼 아카자를 제압해 무장의 정보를 얻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리무르는 아카자를 통해 무잔의 위치와 무잔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듣게 되었는데 지금의 무잔은 여러 오니들을 시켜 푸른 피아나라는 것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죠. 리무르는 그 푸른 피아나라면 자신이 예전에 흡수했던 그 꽃인데 무잔이 왜 찾는 건가 싶었고 그걸 타마요에게 가서 물어보자 타마요는 아마 무잔은 그 꽃이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리무르는 그의 공공의 생각에 잠겼다가 그 푸른 피아나를 복제해 타마요에게 줬고 이걸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을 해주라고 했죠. 그렇게 타마요는 그 꽃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태양을 극복하는 약을 만들게 되었고 타마요와 유시루 그리고 네지코는 그 약으로 인해 태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무르는 그 사실을 무잔에게 알려 무잔이 직접 찾아올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 태양을 극복한 오니가 나왔다는 정보를 무잔에게 알리라고 했고 아카자는 리무르의 명령대로 따르게 되었죠. 무잔은 아카자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는데 타마요가 그 약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것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녀가 기살대 본부에 있다는 것에 이제 그 타마요만 잡게 되면 자신도 태양에서 극복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자신을 방해했던 기살대까지 괴멸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모든 상현의 오니들을 소집하게 되었고 아카자가 알아낸 기살대 본부를 향해 가게 되었죠. 그런데 수많은 기살대 검사들이 마중 나왔을 거란 무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곳을 지키는 인원이 얼마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무자는 이러면 내가 괜히 오버한 것처럼 보이겠군 이라며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적당히 오니들에게 타마요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죠. 그렇게 오니들이 기살대 본부 주변으로 들이닥치자 그 한가운데에는 리무르가 있었는데 무자는 그 모습을 보고 뭐지? 마물인가? 딱 봐도 허접한 마물인데 신경 쓸 필요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무르는 순간 요리이치의 모습으로 변한 뒤 무한의 검제를 시전했고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오니들을 수백 개의 일륜도로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리무르는 이런 잡몹들을 하나하나 기살대원들이 상대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인원들을 빼놓았던 것. 순식간에 무장이 보낸 오니들의 목이 바닥에 떨어졌고 무장은 1차로 보낸 오니들이 전부 퇴치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12개월들을 출격시키게 되었습니다. 리무르는 멀리서 조종한 칼들로 상현급의 오니를 베어버리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뒤에 직접 칼을 빼들었고 다른 주들 탄지로 세대도 합세해 그 오니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죠. 그때 리무를 향해 한 검사 오니가 다가왔고 빠르게 번개 호흡을 시전한 뒤 리무를 공격했습니다. 리무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그 공격을 피한 뒤 그에게 넌 귀살대 출신의 검사인가? 라고 물었죠. 그는 새롭게 하연일의 자리에 오른 카이가쿠 코쿠시보에게 패배한 뒤 오니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카이가쿠는 크크 멍청한 기아떼 녀석들 오니가 되면 이런 힘을 얻는다는 것도 모르고 오니에게 대항을 하다니 라고 했죠. 리무르는 오니가 되었어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걸? 이라고 말했고 카이가쿠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지금 귀살대 그 어떤 녀석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무르는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자 제가 이 녀석을 마무리시켰습니다 라고 하며 암주 교메이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죠. 카이코는 교메이와 악연이 있던 인물 카이아쿠의 배신 때문에 예전 고아원에서 거뒀던 아이들이 대부분 죽게 되며 교메이는 살인자 혐의로 죽을 뻔했었죠. 카이아쿠는 그를 보고선 크크 아직도 그 눈으로 살아있었던 건가? 당신은 옛 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오니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볼 수는 있는데 어때?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교메이는 싸늘하게 바위의 호흡을 시전했고 카야쿠는 결국 멍청한 짓 하는구나 라며 번개의 호흡을 시전해 교메이에게 뛰어들었죠. 카야쿠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교메이를 보고선 크크 내 속대에 반응조차 못하는구나 라고 하며 칼을 휘둘렀는데 교메이는 카야쿠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버렸죠. 카야쿠는 어라? 운 좋게 피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교메이는 바위의 호흡을 시전해 절퇴를 날렸고 카야쿠의 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카야쿠는 오니가 된 나를 이렇게 쉽게? 라며 당황했고 리무르는 애초에 전투력 차이가 엄청 났다고 라고 쯧쯧 혀를 찼죠.
리무르는 교메에게 후후 믿고 있었다고 라고 한 뒤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는 음주우지 탱겐과 단지로 세대가 상현유 다키유타로 남매를 상대하고 있었죠. 탱겐은 소리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지만 다키는 소멸하지 않았기에 애를 먹었고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규타로와 동시에 목을 베어야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마리의 오니의 목을 베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규타로에게 당한 독이 퍼져가며 불리한 상황이 되었죠. 리무르는 그들의 상황을 보고 저들만으로는 좀 빡세려나 싶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염주 쿄조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들어 규타로를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에게는 졌지만 규타로와 1대1 싸움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었고 든든한 지원군이 온 것을 확인한 탱겐은 쿄조로에게 자신이 다키의 목을 다시 벨 테니 넌 규타로 목을 맡으라고 했죠. 그렇게 탱겐은 악보를 완성해 다키의 목을 빠르게 베어버렸고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연해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리며 상윤육과의 싸움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상윤호 교코와 하주 무이치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교코가 얍삽한 항아리 이동수를 시연해 무이치로의 체력을 빼놓았고 그 틈새를 노려 수천 개의 마비침을 쏟아냈죠. 리무르는 저건 피하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에 자신이 나서서 무이치로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수주 기우가 무료업 잔잔한 물결로 그 마비침들을 전부 다 방어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뒤 빠르게 교코에게 다가가 공격을 했고 교코의 속도를 잡기 위해 자신의 한계까지 힘을 끌어올리게 되었죠. 교코는 점점 빨라지는 무이치로의 속도에 당황했는데 자세히 보니 어느새 무이치로는 얼굴에 반점을 받은 상태로 공격해왔고 교코의 속도를 결국 넘어서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상해산 탱구의 분신과 싸우고 있던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베어도 자꾸만 늘어나는 한 탱구의 분신 탓에 어쩔 줄 몰라 당황했죠. 그때 한 분신이 미치리를 공격했는데 그 순간 오바나이가 그 분신을 베어버리며 미치리는 내가 지킨다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그로 오바나이에게 하트 뿅뿅 눈빛을 보냈고 오바나이는 그 눈빛에 쑥스러워서 헛기침을 할 수밖에 없었죠. 리무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네 지금 뭐하는 거야? 내 오니 탐지 스킬로 봤을 때 그 녀석들은 본체가 아닌 것 같아. 그 녀석들을 쓰러뜨리려면 본체를 찾아 죽여야 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탱구의 분신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내 본체가 있는 곳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웃었죠. 한탱구의 본체는 무자인이 있는 곳에 숨어 있었기에 한탱구를 죽이려면 무자인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무르는 내가 무자인 해치우고 저 한탱구의 본체까지 없애야 하나? 그때까지 얘네들이 잘 버텨줘야 할 텐데 라며 걱정이 왔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공중에서 한 오니가 그들의 앞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를 봐보니 눈에 상현사의 표식이 있는 본체였습니다. 그를 그들에게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상현사 아카자. 아카자는 처음부터 무잔의 진영에 있었기에 한탱구의 본체 위치를 알고 있었던 상황. 아카자는 너도 상현이라면 치사하게 숨어서 싸우지 말고 당당하게 싸우라며 끄집어내 그들에게 던진 거였죠. 한탱구는 위기의 상황이란 것을 알고 그제서야 분신들을 자신에게 합치려고 했지만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분신들을 베어 방해했고 오바나이의 빠른 뱀의 호흡 검술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상윤이 도마와 싸우고 있던 시노부, 카나우 그리고 사넴이 그들은 도마를 보고선 전 화주 카네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선 복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도마의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 미세한 냉기 열정들 때문에 그들은 호흡의 검술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시노부는 자신이 죽어서라도 도마를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네미도 마찬가지 자신이 차라리 도마에 접근해 피를 흩뿌리겠다고 그래야 죽어서도 카나에를 볼 면목이 생길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사네미가 도마에게 뛰어든 순간 리무르가 사네미를 몸통 박치기에 날려버렸습니다. 사네미는 당주?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며 화를 냈는데 리무르는 그들의 앞에 나서서 나는 귀할대 당주 내 대원들은 그 누구도 죽게 할 수 없어 라고 했죠. 도마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나요? 라며 비웃었고 리무르는 부들거리는 시노부와 사넴이 카나오의 표정을 보고서는 도마 깊은 악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무르는 저 녀석은 내가 반드시 죽여줄게 라고 했고 도마는 그런 리무를 향해 얼음창을 소환해 마구 날렸죠. 리무르는 해외호흡으로 그 얼음창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그대로 도마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시노부는 당주님 저 녀석에게 가까이 가선 안 돼요 라고 소리쳤는데 리무르는 그걸 무시하고서 접근했고 도마는 냉기 열정을 들이마신 리무르를 보고선 씩 웃었죠. 하지만 리무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 해외호흡으로 도마의 팔을 베어버렸고 도마는 빠르게 뒤로 물러나며 어떻게 냉기를 들이마셔도 멀쩡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무르는 현재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속은 슬라임이었기에 폐에 얼음 결정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리무르의 몸속에 들어간 얼음 결정은 전부 흡수되어 이미 해석이 끝마쳐진 상태였죠. 도마는 어차피 압도적인 얼음으로 상대하면 된다며 얼음 분신을 만들어 더 많은 얼음창으로 공격을 했고 그 창은 리무르의 온몸에 꽂혀버리며 도마는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리무르의 몸에 꽂힌 얼음들은 전부 리무르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리무르의 몸은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죠. 도마는 도대체 그 몸은 어떻게 된 거냐며 다시 얼음창으로 공격을 했는데 리무르는 그 얼음들을 전부 다 몸으로 흡수해버렸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얼음창들이 리무르에게 통하지 않자 차라리 힘으로 뭉개버려야겠다며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시연해 리무르를 공격했죠. 그런데 리무르는 거대한 얼음벽을 만들어 그 얼음보살의 주먹을 막았고 도마는 저건 내 혈기술? 저 녀석이 어떻게? 라며 당황했습니다. 리무르는 방금 전 도마의 얼음들을 몸으로 계속 흡수하며 해석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얼음을 흡수하자 얼음 혈기술을 쓸 수 있게 된 거였죠. 리무르는 자신이 가진 마력으로 도마의 무빙수련보살을 모방했고 그 힘은 도마보다 방대했기에 얼음보살의 크기 역시 도마의 것보다 더 크게 소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얼음보살끼리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했고 체급에서 더 우위였던 리무르의 얼음보살이 도마의 것을 박살내버렸죠. 도마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당황했고 리무르는 해외호흡을 시연한 뒤 그대로 도마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도마는 리무르의 혁도의 힘에 엄청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고 모든 힘을 다 써버려 더 이상 재생할 힘도 반격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알았죠. 리무르는 쓱 시노부와 사네미 카나오를 바라보며 이제 이 녀석은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했고 시노부는 감사합니다 상주님 이라고 한 뒤 벌레업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독을 도마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렇게 도마의 온몸이 독에 의해 썩어 들어가자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과 카나오의 꽃의 호흡이 그의 온몸을 베어버렸고 비로소 카나의 원수를 갖게 되었죠. 그 뒤 리무르는 이제 자신의 원래 목표인 코쿠시보와 무자만이 남았다는 걸 알고선 곧바로 코쿠시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모습을 한 리무를 보고서 어떻게 네가 살아있는 거냐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내비치는 색을 통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선 진짜 요리치가 아님을 알았고 오히려 요리치의 모습을 한 녀석을 죽여 그동안의 열등감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신 기뻐했죠. 그렇게 그 둘은 동시에 칼을 보았고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리무르만 활약하는 것이 아닌 리무르의 부하가 된 이들의 활약도 함께 넣어 전생슬 원작의 느낌도 한번 살려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